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또 코치로 불러주시고 좀 더 잘 알고 바른 코치가 될 때 이 코칭 세미나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코치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김경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배우기를 합니다. 잘 배워서 코치와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잘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코치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경도 목사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전에 오늘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경도 목사님께서 그동안 목회 코칭을 하시면서 또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더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 코칭 가이드북을 만드셨는데요. 그걸 오늘 함께 나눠주시겠고요. 그런 후에 제가 도 잠시 그 자료를 보내드렸지만 우리 함께 일정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코치와 코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잠시 같이 나누고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도 목사님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알차고 또 야무지게 또 이렇게 출발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경도 목사님 또 강의해 주실 때부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 또 같이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 아까 우리 사모님도 또 다른 곳에 이미 코칭을 많이 이렇게 훈련을 하셨지만은, 저도 우리 석정무 목사님하고 코칭을 한 지가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히 세상은 이제 기업체라든가 이제 코칭이 대세로 이미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또 기독교 안에서는 이 코칭이 자리를 잡지를 못했죠. 코칭이 이제 세큘라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는 것 때문에 배척을 당했는데, 처음에 조금 이제 우리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정훈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 코칭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적인 파운데이션을 놓는 거, 이 작업들을 거의 한 4년을 한 것 같아요. 예, 4년을 하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기 전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는 방법이었다. 이제 코칭이란 말은 없지만 이제 그런 확신이 들면서 점차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목회 코칭은 지금은 뭐 다른 교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보니까 장로교 신학교 미주에 있는 곳에 있어서 아마 코칭 학과가 또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우리 교단에 한 900개 교회가 있는데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어떤 목회 역량을 또 키워드리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총회 안에서 많은 또 세미나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을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목회 역량을 어떻게 잘 양육하면 또 키워드렸으면 좋을까? 예, 그런 고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우리 총회 총무 목사님, 우리 강성수 목사님이 그걸 고민하시면서 이 작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고민하면서 저한테 그런 또 의견들을 생각들 나누시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직 코칭을 그 당시만 해도 한 5, 6년 경험했으니까 코칭이 답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총회 차원에서 목사님이 이 작은 교회들 우리 총회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데 목회 코칭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제가 직접 이렇게 도와드리고 목회 코칭을 한번 셋업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총회 안에서 목회 코칭 따로 분과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의원 목사님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면에서 이제 우려를 하셔서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에 있는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럴 때, 그때에 이제 사실은 그 교육부서에서, 예. 거기에서 교육부에서 사실은 코칭을 원했습니다. 예. 원했는데, 또 석정 목사님이 또 이 미국에 계실 때 또 교육부에 계셨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부보다는 이 국내 선교부에서, 어차피 국내 선교를 위해서 교회들을 세워가는데, 오히려 코칭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목회 코칭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고 시행착오 이제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마 그 시행착오한 시간들이 제가 볼 때는요, 시간을 웨이스트한 시간은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 가면서 한 단계 이제, 발전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지난 몇 년의 경험을 이렇게 이제 또 정리해 평가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같이 동역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 돕는 입장에서 제가 가진 경험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번에 매뉴얼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그림을 같이 이렇게 그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해 보시면서 매뉴얼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또 수정할 부분들은 마음껏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또 이렇게 수정하시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그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 목회 코칭 이거는 우리 교단에만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교단에서 카피한 것도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교단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코칭의 개념을 크리스찬 코칭의 개념을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코칭으로 그렇게 됐고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오시게 되어서 사모 코칭도 우리 교단에서 사실 시작을 이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목회 코칭과는 또 다른 어프로치죠. 예,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은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 목회 코칭이 이제 사무 코칭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목회 코칭이 성공적으로 잘 발전해 가려면은 이 섬기시는 코치님들이 잘 훈련되고 이게 많이 양성되는 게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좋은 그 코치가 어떻게 양성됐냐면은 결국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또 섬기게 될 피코치, 그 코치이들을 이렇게 잘 코칭하며 섬겼을 때 이론이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좋은 코치가 그 속에서 또 이렇게 발굴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코치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매뉴얼에 보시면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본 훈련을 두 번에 걸쳐서 반드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1대1 코치로서의 최소한 1년을 또 경험하고 예, 그다음에 또 코치가 봤을 때 이분을 코치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추천이 이렇게 반드시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엄격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사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새로 우리가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코치 교육에 있어서 저와 우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오늘 한 분 하시고요. 그다음에 타코마에서 컨퍼런스 할 때 우리 코치님들만 따로 두 번째 훈련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치가 되시려고 하신 분들은 이런 기본 훈련을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이 훈련을 반드시 이수를 하고 코치를 임명해서 섬기도록 하면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또 좋은 코치와 또 목회 코칭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 1시간 동안에 제가 준비한 여러분들 그 매뉴얼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중심으로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잘 보이시죠? 예. 일단
일대일 그 목회 코치,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5가지 그 기본 기술이 잘 습득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코치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세가지를 거듭하면서, 이 경험들이 이제 쌓아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코칭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자연 속에 이제 몸에 습득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5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코치 이하고의 관계 형성을 잘하는 기술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우리 김영준 목사님이 우리가 컨퍼런스 할 때, 그 관계 형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나누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오늘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코치 이와의 그 관계 형성을 잘하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섬기게 될 코치 이하고 1년 동안에 우리가 약속된 기간 안에 1대1의 목회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1대1 그 목회 코칭, 예, 이 기술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 코칭의 대화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코칭을 해 나갈 때에, 세 가지 코칭에서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은, 경청, 잘 듣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질문. 질문이 경청도 중요하고요. 경청을 잘해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코칭에 있어서 코치의 가장 큰 기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이 코칭이 티칭이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도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신 것처럼 질문을 통해서 코치의 그 생각, 사고를 이렇게 자극함을 통해서 이분의 어떤 생각을 바꾸고 변화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질문의 기법들. 그리고 코칭해 나가면서 이제 피드백이죠. 예, 피드백. 이 5가지, 이 기술들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또 하시면서 이론적으로 또 이제는 이론보다도 실제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 부분들을 아마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기본 훈련의 첫 번째는 관계 형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이 1대1 코칭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 형성은 빼고요. 오늘 1대1 코칭 여러분이 이제 컨퍼런스 첫날부터 여러분이 이제 섬기게 될 코치하고 1대1 코칭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 그 국내 선교부에서 오시는 분들 호텔의 잠자리도 룸메이트를 코치와 코치를 짝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잠자리부터 시작해서 관계 형성을 이제 빌드업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주 참 좋은 그래서 제가 석정 목사님에게 이제 요 포맷을 알려드렸더니만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화요일 오후에 또 바깥에 갈 때도 예, 코치와 코치가 이 관계를 자꾸 이렇게 밀접하게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될 거고요. 오늘은 1대1 코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가이드북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첫날 타코마에서 월요일 저녁에 나머지 그 대하의 3가지 기술들, 경청, 그 다음에 그 질문, 피드백,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만 하고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둘째 날부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1대1 코칭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코칭의 3가지 영역, 이 목표지요. 여러분의 그 가이드북에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이걸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북 3페이지에 보면은 목회 코칭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목회 코칭에 대한 목표 3가지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회 코칭은요, 코치가 특정 어떤 목회 문제에 대해서 원하는 사역에서 발전하도록 이 잠재력을 끌어내어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회 역량 강화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목사님들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모 코칭을 또 하게 되니까 아마 사모 코칭의 요 부분하고 우리 목사님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 코칭은 코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잠재력을 끌어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신령하게 이끌어 궁극적으로 변화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3대 목표인데요. 여기에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사모 코칭을 하니까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목회 코칭과 사모 코칭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셔요. 예. 아마 내용들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포인트가 있죠. 예. 아마 다른 점이 이걸 거예요. 코칭을 하는 어떤 그 코칭을 받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죠? 목적이 다릅니다. 목회 코칭은 목사님들이 목회 코칭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목회 코칭하는 목적이 뭐죠? 코치의 어떤 목회의 특정 목회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를 조금 더 코칭을 받아서 잘해보고 싶다. 이런 문제들. 혹은 우리 교회의 가정 목장 사역이 뭔가가 이 문제가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가정 목장 소그룹 목양 사역을 조금 더 발전시켜 봤으면 좋겠다라는 목사님들이 코치가 목회의 특정 문제 이걸 위해서 이제 코칭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사모 코칭은 목회 사역이 아니고요. 우리 사모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모로서의 삶이잖아요. 그죠? 예, 사모로서의 역할과 삶. 이걸 내가 참 잘 살아내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현재의 사모로서의 내 삶을 돌아보고요. 내가 이런 사모의 삶으로서 내가 조금 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고 코칭을 받음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다르게 1년 후에는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사모로서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는 이제 거기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목회 코칭과 사모 코칭이 다른 점은 우리가 코칭하는 이제 그 목적이지, 그죠? 코칭을 받는 목적 이유가 다르다.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코칭의 3대 영역인데 중요한 세 가지 여기서 공통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면 내용이 공통된 게 있어요. 목적은 다르지만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요. 항상 이 두 개의 코칭이 뭐가 있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예, 목표. 예, 목회자는 내가 목회 사역의 특정 이 분야가 좀 상하게 뭔가 변화되고 싶다. 이제 이거고요. 사모는 뭐죠? 현재 사모의 삶 속에서 내가 더 좋은 사모로서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내 라이프가. 이제 목표 설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공통적인 게 바로 뭐죠? 이 두 가지 보면은 코치 이에 잠재력을 끌어낸다는 겁니다. 예, 잠재력을 끌어낸다. 예, 그럼을 통해서 이제 변화와 성과 창출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잠재력을 끌어낸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코칭이 티칭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코칭이 컨설팅이나 또 다른 어떤 멘토링이나 이거하고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어떤 사역의 성과에 변화되는 것. 물론 우리가 어디 세미나나 또 신학교에서 티칭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뭐 또 변화될 수 있죠. 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멘토링을 통해서 어드바이즈를 받고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칭은 그게 아니고요. 초점이 뭐냐면은 코치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그래서 우리 코치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합니다. 누구를 섬길 때마다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면이 다른 사람과 비교 아닌 비교가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항상 제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분 속에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저는 항상 갖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코칭을 할 때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코치가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분의 그 목회지 속에서 보내시고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 불렀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그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 믿음 속에서 코치가 어떻게 이 잠재력을 끄잡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타코마에서 컨퍼런스 때 같이 우리가 훈련받을 대화의 기술이죠. 예, 그래서 질문을 통해 갖고요. 코치의 생각하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 나무 속에 숨잖아요. 예,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참 위대한 코치십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아담을 찾아와고요. 티칭 하듯이 그죠? 이렇게 막 그 하듯이 네가 왜 이 일을 범했느냐 막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뭘 하죠?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이렇게 벗은 거, 이게 네가 부끄러워하는데 이 벗은 거 누가 알려줬느냐? 누가 이걸 뭘 하느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질문을 던져갖고요. 아담 스스로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변화로 옮겨갈 수 있게끔 이 잠재력을 끄잡아내죠. 그래서 코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칭이 다른 티칭이나 멘토링이나 다른 컨설팅이나 제자 훈련 방식하고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분명히 목표가 설정돼야 되고 이 대화의 기법을 통해서 코치의 잠재력을 끄잡아내서 그다음에 그냥 좋은 관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반드시 코칭은 뭐냐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코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코치를 섬길 때에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예, 상황을 파악하고 그분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목표와 실행 전략 기획안. 그래서 여러분 그쪽에 보면은 목실기라고 줄여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목실기, 목표와 실행 전략 기획안.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실기, 예, 목표와 실행 전략 기획안을 만드는 걸 잘 안 하실라 그래요. 예, 잘 안 하실라 그럽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서 몇 분 이렇게 제가 만났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분이, 이 목실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저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만 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코칭을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코칭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분을 만나주면은 뭐 좋은 관계를 만들어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코칭은 아니거든요. 예, 제가 코칭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시간을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코치로 섬기실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목표 설정, 그러니까 목실기 작성하는 거 첫날부터 만듭니다. 예, 만들어서 9월 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것이 돼야 1대1 코칭이 이제 팔로우 코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가 코칭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요걸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1대1 코칭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이거는 우리 그 고드라이브 코칭, 우리 석정 목사님 국제대표고요. 제가 지금 미국 대표하고 있고 한국 대표 또 선교제 또 대표 열방 대표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에 이게 통계입니다. 목실기 하나를 가지고 이 목표가 이루어진 걸 갖다가 이 통계를 다 이렇게 냅니다. 예, 내는데 여기에 보면은 2년 전입니다. 107명을 했는데요. 한 해 동안에 목회자들을 코칭했는데
36명이 했는데 그 목표 설정한 거에 목표가 88.1%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동남아 선교지 몇 군데에 가서 코칭 세미나를 같이 했거든요. 송 목사님하고. 현지인들 정말 잘 됩니다. 예, 이분들이 제자 양성을 이게 옛날에 제자 훈련의 그 기본적인 방법으로 해보니까 뭔가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 코칭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제자 배가를 합니다. 지금 선교지는 이게 잘 월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코칭했는데 14명을 했는데 목표 설정이 108%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표한 것보다 또 다른 이상으로 뭔가 변화와 성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평신도 우리가 지금 국내 선교부서는 하지 않지만 우리 보드라이브 코칭에서는 이제 평신도 리더 코칭을 우리가 또 하고 있습니다. 60명을 했는데 평신도들이 78.6% 이번에 신앙생활 속에서 뭐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헌금생활이라든가 실제적인 변화가 목표 세운 후에 거의 78%. 그래서 평균이 뭐냐면 107명이 87.8%가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칭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잠재력을 끄잡아냈을 때에 이런 실제적으로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메소드보다도 이 코칭이 변화와 성과 창출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코칭의 그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 20장 5절의 말씀처럼요.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 그것을 길어낸다. 이것이 바로 코치가 할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하의 기술 세 가지 경청, 질문, 피드백을 통해서 이걸 길러내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치로서 코칭을 할 때에 말하는 거 하고요. 예, 말하는 거 하고 그다음 내가 뭔가를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코치에게 ask 하는 거하고요. 예. 그러니까 코치가 말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1년 동안 또 하셨으면은 내가 코칭하면서 내가 말을 많이 했나 그러면은 코치에게 뭔가 질문을 많이 던져서 얘기하게 만들어낸다.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가 코칭에서 이게 20, 80, 20 뭐 이런 룰이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예, 실제로 좋은 코칭을 하려면은요, 코치가 80% S가고요, 말하는 거는 20%, 그러니까 2대 8입니다. 2대 8.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이 기술들 이걸 통해 갖고요. 자꾸 이제 그 코치의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잠재력들을 이걸 자꾸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기 시작하면은 자꾸 텔이 많아지는 거죠. 예, 예.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다. 말을 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답을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게끔 끌어가기 위해서 자꾸 애쓰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부정적 요소가 날 것 같습니까? 가정교회 같으면, 가정목자 같으면 목자에게 이런 영적인 훈련을 시켜줬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 같습니까? 가정목자들에게 영적으로 지치지 않으려면은 목사님께서 어떤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애쓰가 합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자극해서 이 코치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20대 80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코칭하실 때에 내가 자꾸 말하게 만들어야 되구나.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코칭 세션에서 이거 배웠죠, 그죠? 목회 코칭, 예, 목회 코칭의 정의입니다. 아마 가이드북에 3페이지에 있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해 다 되시겠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이 정의를 기억하시고 1대1 코칭을 해 나갈 때에 이 네 가지 단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 정의에 보면은 네 가지 단계, 1대1 코칭을 해 나가는 네 가지 단계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예.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게 그게 답이겠죠. 그죠? 일단은 이제 뭐냐면은
관계 형성이죠. 그죠? 예, 관계를 만드는 거. 예, 요게 1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뭐지요? 출발지, 그 상황이죠. 그죠? 이 사람의 어려움인 상황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목표 설정. 예. 그러니까 목실기 만드는 거죠. 그죠? 목표와 실행 전략, 기획안을 만드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걸 코치가 실행하게 하죠. 1년 동안에 이걸 팔로우 코칭을 통해 실제적으로 그걸 이루어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네 번째 변화와 성과를 이제 측정하는 이제 평가를 한 번 더 이제 하게 됨으로 통해서 1년 동안에 약속된 코칭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 코칭도 한번 볼까요? 예, 목적은 다르지만 코칭을 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네 단계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목회 코칭의 진행 과정은요, 여러분들 그 가이드북에 그대로 설명이 가 있는데 5페이지하고 6페이지입니다. 그걸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 코칭을 시작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가 뭐죠? 코치와 합의 맺 언약, 이제 관계지, 그죠? 관계를 맺는 겁니다. 2단계는 뭐죠? 현재 상황을 파악하죠, 그죠? 그래서 건강진단이라는 표현을 하죠. 현재 상황이 어떤가,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을 위한 목표와 실행 전략 기획안, 목실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에 팔로우 코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강 재진단 하죠. 그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요, 이번 여러분이 그 컨퍼런스에서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줌으로 사전에 우리 코치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코칭 모임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언약을 맺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진단, 이미 지금 코치들이 그 건강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가 아마 다음 주 안에 다 나올 겁니다.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목실기를 만드는 첫 작업이 둘째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째 날부터 시작되면은요, 아마 둘째 날 안에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수요일까지. 그러면은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은 이제 코치가 돌아가서 9월 달 안에 이 목시기를 완전히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코칭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의외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시작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뒤에 3단계인 1대1 팔로우 코칭, 이게 1년 동안에 9월부터 내년 8월 달까지 1년 동안에 매달 한 번씩 줌으로 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가 안 되니까 목실기가 안 만들어지니까 코칭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실패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목실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꼭 잘 만들어야 된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실제적으로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026년 내년 8월 달에 건강 재진단을 다시 합니다. 고드라이브 코칭을 통해 갖고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이번에 했는 거하고 1년 후에 코칭을 받고 했는 거 두 개를 비교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한 30페이지로 나옵니다. 나오면은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발전되고 또 다음에 어느 쪽에 부족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셀프 코칭을 통해서 또 발전해 갈 수 있는 또, 그게 또 생기죠. 네, 그래서 요 네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요, 코치와 코치의 합의 및 언약입니다. 요거는 목사님들 그 뒤에 부록에 보면은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영진 목사님께서 아마 다 나눠 주실 것 같아요. 요 폼을. 그래서 첫날 둘째 날 모임에서 이걸 코치와 코치가 서로 언약을 관계를 맺습니다. 예, 그래서 코치의 이 언약의 주된 점은 뭐죠? 내가 이 코치를 잘 섬겨서 정말 삶과 사역에 있어서 변화가 나도록 내가 잘 섬기겠다라는 커미먼트고요. 코치도 동일하지만 내가 이 코칭을 잘 받아서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종이에 적고 그다음에 서명을 하고 함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맺고 1대1 코칭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는요, 현재 건강진단은요, 목회자 건강진단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고드라이브 코칭에서 하는 건강 진단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 4C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걸 모델로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흠이 있지만 잘 쓰임 받았잖아요. 다윗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이 있지만 잘 쓰임 받았는가? 시편 78편 70절과 72절 사이에 보면은 성경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의 야곱 그의 소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코칭할 때도 사실은 이 네 가지의 영역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사실은 돕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로서 잘 준비된 게 뭐죠? 분명히 택하시되 콜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의 콜링들, 그 다음에 그 콜링의 그 다이어그램 그 그림에 보면은요, 그 부르심 속에는 뭐가 있죠? 비전들, 그 다음에 목회에 대한 핵심 가치들, 또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내가 어떻게 전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왜 부르셨는가가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기르게 하려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가 성경을 보면은, 이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회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만들어가고요. 주위의 나라에 자꾸 공격을 당하니까, 그 군대를 갖다가 강경 국가로 양성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지금 하는 그 부분을 보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내가 현재 섬기고 있는 약물이가 어떤 약물인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 지역이 어떤 건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완전함.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캐릭터, 성품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영성들, 인격들, 또 예배의 삶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외적인 부분들이 뭐죠? 손의 능숙함, 컴피턴시. 그러니까 리더십들, 뭐 역량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고드라이버 코칭에서요. 지금 오랫동안에 십몇 년 동안에 이 12가지, 크게는 네 가지고요. 각 요소들마다 몇 가지, 세 가지 들어가 있죠. 12가지 영역에 대해서 목회자의 그 영적 건강을 진단합니다. 그러면은요, 약 한 30페이지로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은 이제 한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레드 이거는요, 이게 이제 아주 위험한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블루는 에버리지고요. 그 다음에 그린으로 된 그래프가 이렇게, 이 정도로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상대평가로서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한인교회 또 한국의, 미국의, 목사님들의, 데이터를 갖다가,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만든 상대평가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 진단하신 분은 오렌지 컬러입니다. 오렌지 컬러에 보면은 이분의 상태를 보면은 이분의 12가지 영역 제가 한 몇만 했지만 30페이지 안에 보면은요. 12가지 영역 속에서 강점이 무엇이고 약한 점이 뭔지 아마 사실 목회자 자신들도 느끼고 있지만 이런 검사를 이런 걸 한번 해보면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나오면은요. 본인에게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코치로 섬기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요것을 그대로 보고서를 여러분이 드립니다. 예, 드리면은 타코마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섬길 분들의 이 데이터를 한번 쭉 보셔요. 보시면은 이분들이 어디가 강점이 약점이 보시면서 내가 이분이 어떤 면을 잘 이렇게 코칭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준비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건강진단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회 코칭에서 쓰는 세 가지 기법을 건강진단의 이 기법을 씁니다. 이것은 이제 뭐 목회 코칭 책 속에서 있는 거지만 우리가 셋업할 때 이 기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쓴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의 그 특정 어떤 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원인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상황 파악이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식, 기술, 태도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얘기를 쭉 질문하면서 이제 얘기를 자꾸 이제 끄집어내죠. 들어보면은, 이분이 어떤 특정 코칭 받고자 하는 사역에 있어서 어,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뭘 몰라서 그런가. 예, 예. 그러니까 강의 설교를 하는데, 강의 설교가 무엇인지, 심지어는 설교라는 것의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셔서 그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요. 강의 설교 뭔다 하더라도 기술, 예, 이게 강의 설교를 라직하게 강의 설교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기법이라든지, 딜리버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제 요걸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태도는 내면의 신념, 가치관, 그리고 접근 방식,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분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가, 때로는 이분의 성품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가, 예, 예.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목실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원인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분석이 되면은 그다음 뭐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목표와 실행 전략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작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KSM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건강 진단을 위해서 KSM 모델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이제 다윗의 4C, 예, calling, 예, character, community, confidence, 이거하고 우리가 KSM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이게 보면은요, 부르심은 어디로 갈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마인드셋입니다. 그죠? 내면의 영적인 부분들, 비전들 이게 될 거고요. 아마 커뮤니티에 대한 거는 knowledge겠죠.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을 다윗이 알아야 되죠. 뭐가 지금 문제냐, 필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이제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은 마인셋이겠죠. 그죠? 그분의 캐릭터들. 그 다음에 이제 컴피턴시 이런 것들은 뭐죠? 스킬, 역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니까 아마 이렇게 연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이 이 데이터를 코치의 데이터를 받으시면은 KSM과 이렇게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분하고 1대1 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더 윤곽을 잡고 대화를 시작하시면은 훨씬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뭐냐 건강 진단을 하고요. 두 번째 이어서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했죠. 목실기 작성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목실기 작성을 할 때 아마 이거는 우리 그 김영주 목사님이 첫날 하고 나면 나눠 드릴 것 같아요. 나눠두면은 이분들이 코치가 화요일 날 첫 코칭 그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요 페이지를 작성해서 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쉽게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자기가 코칭 받고 싶어 하는 거 사역을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목회 그러면 안 되고요. 예, 뭐 설교면 설교, 전도사님 전도, 예배면 예배, 교육, 교육이면 교육, 선교면 선교, 이런 목회 철학이 목회 철학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게 하는 겁니다. 예,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적어오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가정목장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예를 간단하게, 충분하지 않지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 매주 모임이 잘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느끼는 상황을, 그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대로 적게 합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그대로 적게 합니다. 예, 목자할 사람이 부족하다. 예, 우리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자할 사람이 부족하다. 목자들이 지쳐있다. 번아웃 된다.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뭐, 가정목장 모임에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 자체가 회의가 된다. 왜,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님들 그래서 이거 때려치울까, 뭐, 이거 왜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임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목사님들 그 고민이 많지요. 목사님이 설교를 나누게 하는 데 있고요. 기도 중심으로 가는 데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장이 이게 전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교제하던 어떤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적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목사님들이 이걸 적어 오라 그러면은요, 그 전날 저거 한번 적어 봐라 그러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목사님들이 이걸 잘 못 적으시더라고요. 예, 이게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게 새로 시작했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 나오면 코칭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 수월해지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도와주는 이제 방법 KSM을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요거 한번 KSM을 한번 요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매주 모임을 갖지 않는다. 이거는 뭐의 문제일 것 같아요? KSM 중에서. 아마 난리지가 될 수 있죠. 예, 예. 그다음 마인셋이 될 수 있고요. 말씀. 예,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목장 모임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뭐 하락하니까 하는 거고 다른 게 하니까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러면은요 모임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가 없으면 목사님 자체도 그게 없으면은 성도들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아마 목자 사람 부족하다. 아마 스킬 같아요. 아마 이게 목사님이 아마 목자들 사람이 수가 적어서보다도 예, 목자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아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요. 목자들이 지쳐 있다. 예. 그러니까 사역은 많이 하는데 돌보고 하는데 목사님이 목자들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뭔가 에너지와 힘을 줄 수 있는 뭔가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죠? 뭘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제 가정 목장에 대한 뭐 회의가 든다. 뭐 이런 거 스킬들이 그죠. 모임에서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임 인도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전도 이것도 왜 목양 소그룹이 성경에서 필요한가? 하나님 왜 목양 소그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나얼리지, 그죠? 교회론적인 어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뭐 이렇게 대충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 코치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KSM이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야 어떤 질문을 던질 건가, 그때그때 질문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잘 해가 오지 못하면은 이제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화에 들어가면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자꾸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식에 대한 질문들, 제가 매뉴얼에 할 수 있는 가능한 그 질문의 예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아마 목사님들 읽어보시면은, 지식에 대한 질문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역일을 할 때도 할 수 있겠구나. 목장제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목사님 생각할 때 목장 사역이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목양 소그룹을 교회에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툭 쳐주는 거예요. 쳐주면은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교회가 하니까 당연히 하는 거니까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렇네.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예, 찾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것들, 전통교회는 구역 모임인데 요즘 가정교회, 가정목장 모임을 하는데 근무적으로 목사님 생각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터치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예. 목자들 모임을 잘 이끌어가도록 목사님 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어떤 훈련을 혹시 제공하고 계시냐고. 예. 그리고 목사님 교회는 목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친 분들을 목자로 세우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장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가지시고 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예를 참고로 해서 이제 해보시면 되죠. 태도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뭐 캐릭터, 영적인 문제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정 목장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이 비전은 뭐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목장은 목사님 교회 어떤 목장으로 해나가기를 원하시냐? 비전이 무엇이냐고 한번 여쭤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목장을 통해서 목사님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고. 예, 목장 안에서. 예,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 목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가 파악되겠죠. 교제,
이게 목장이 어떤 전도 중심으로 못 나가는 것이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전도에까지 못 나가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지 못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앉아갖고 나오는 대로 종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 20가지라도 얘기하신 대로 그 상황을 다 적습니다. 예. 적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KSM을 설명해 주면서 지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부분, 태도에 대한 부분 이거 나오면서 하나하나를 갖다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이렇게 딱 분류를 하면은 이제 세 개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발전해고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목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 작업을 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밑작업이죠. 그죠? 예, 그래서 종이에 계속 얘기하신 대로 설명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목표와 실행 전략을 이제 상황을 파악했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와 성과를 이루려면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목표는요. 스마트하게 이제 스마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대문자 앞자가 이제 스마트죠. SMART. 그 S, specific,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 목표는요, 구름 잡는 어떤 목표가 되면은요, 절대로 실행이 안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예. 아까 전에 그 제가 보여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몇 프로 나왔잖아요. 그 통계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는요, 우리 목회 코칭에서는 그걸 제가 안 넣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고드라이브 코칭을 통해서 제가 목회 코칭하고 있는 거는요, 목사님들의 그 목표와 실행 전략을요, 그 구글 시트에, 그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퍼센테이지가 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몇 퍼센트가 달성돼 가고, 그러면 1년이 끝나고 나면은 이 목사님이 자신이 세운 목표에 몇 퍼센트가 지금 성과가 달성했다. 이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measurable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는 달성 가능해야 되죠. 너무 이분의 현실 속에서 하기 어렵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죠? 기한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목사님들 보실까요? 보시면은요. 매주 모임을 갖지 않는다. 제가 한 6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KSM으로 같이 나누었잖아요. 예, 이러면서, 목사님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이러면서, 이거는 지금 문제 목사님 얘기하신 상황에, 이 부분들 날리지에 대한 거네요. 이거는 스킬에 대한 거네요. 이거는, 마인셋에 대한 거네요. 그러면서, 일단은요, 목표가 3개 있지만은, KSM으로 3개 있지만은, 이거는 뭐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예,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뭐 2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킬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한 3개가 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분에 맞게끔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해보네요. 목사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날리지에 대한 거는 가정 목장 사역에 대한 이분의 개념이 뭔가 성경적인 개념이 부족하다. 그러면은요 목표를 이렇게 세울 수 있죠. 10월 달까지 가정 목장 사역에 대한 관련된 책을 3권 읽겠다. 세우면은요, 실행 전략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행동, 방법이니까. 그러면은, 9월, 15월까지, 우리 코치님을 도우면서 책을 선정하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셀 사역에 대한 책들, 전도에 대한 책, 소그룹 인도에 대한 책들, 이걸 내가 읽겠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선정하고 성경적 개념을 읽고 10월 달까지 읽고 정립해서 한번 기록해 본다. 뭐 이럴 거. 그다음에 전도책에 읽고 관계 중심 전도, 목장 속에서 관계 중심 전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생각들을 정리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스킬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기에서 제가 요 예를 든 것을 보면은 이 목자들을 훈련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상황이라면. 예, 그러면은 11월 달과 12월 달에 8주 과정에 목자들을 훈련하는 훈련 교재를 만들겠다. 그럼 구체적인 실력 전향은
그러면 하려면 뭐죠? 다른 교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훈련 교재를 수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윤곽을 8주 동안에 뭘 훈련시켜야 되겠다. 윤곽을 잡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8주 훈련 교재를 완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나름대로 이걸 이제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코치가 구체적으로 세우게끔 옆에서 이제 같이 도와주는 거죠. 예, 질문을 던져주면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인셋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제 교인들의 어떤 가정 목장에 대한 개념들 이해와 비전들 이게 중요하니까, 회중들에게 가정 목장 사역의 중요성을 나누고 목자 교육을 실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2026년 교회 목표를 내년에는 가정 목장 사역 활성화로 내가 정해보겠다. 그리고는 이제 1월 달부터 목장에 관한 어떤 사역을 6주 동안 내가 시리즈로 설교하겠다. 예, 성도들에게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2월부터는 이제 훈련 교재가 만들어졌으니까 8주 동안에 목자와 이제 부목자도 훈련을 그대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실기가 최소한 이 정도는 완성만 되면은요, 1대1 코칭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화요일하고 수요일 우리가 몇 번 만나는 그 속에서 이 정도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나온 다음에 9월 달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걸 완성하게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9월 달에 이제 줌으로 이제 1대1 코칭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목실기에 대해서 같이 코칭하면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10월 달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1대1 팔로우 코칭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1대1 코칭의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3단계가 뭐냐면은 팔로우 코칭입니다. 팔로우 코칭이고 그룹 코칭인데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매달 우리 목사님이 최소한 한 번을 만나셔야 됩니다. 줌으로 제가 멀리 있으면 줌으로 이제 만나시고요. 그러면은 1년에 12번 되죠. 예,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한 2분 이상을 아마 코칭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그룹 코칭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2분이다 그러면은요, 두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팔로우 코칭이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대1 개인 코칭은 연간 8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그룹으로 또 3번을, 4번을 같이 또 만나게 되니까 12번을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목실기가 작성되고 이 팔로우 코칭 할 때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제 이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밥 로건 101 코칭의 책 속에서 소개한 이 모델을 사용합니다. 5R 코칭 프로세스 요걸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이제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대1 팔로우 코칭은요. relate 관계 형성, reflect 살펴보기, refocus 재초점, resource 자료 제공하고요. review 점검하고 평가하고 항상 팔로우 코칭은 이 5가지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뭘 하냐면요. 관계 형성 relate는 뭐냐면요.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예, 가서 어디 지냈습니까? 뭐 힘든 일 없으셨습니까? 뭐 가족은 어떠세요? 교회는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안부 묻는 그런 코치의 마음을 이제 여는 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요, 보통 요 시간은 1시간 한 반, 90분 정도 하시면 제일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안 하셔도 되고요. 한 90분 정도 이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단계가 뭐냐 살펴보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앞서 만든 목실기를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지금 실행으로 진척상이 어떻게 된가 이걸 점검합니다. 점검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코칭하면서 배움을 얻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목실기의 진행상에서 물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게 드리겠지만 1대1 팔로우 코칭을 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목실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이번 달에는 뭘 지금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목칠기 얼마나 달성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 성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해 나가면서 또 어떤 통찰을 또 이렇게 배우셨냐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걸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잘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했는 면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리포커스입니다. 예, 재초점입니다. 예.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다음 달, 이 목실기를 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에 다시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니까 다음 달에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셔서 지금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걸 묻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요, 뭔가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겨갈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조금 줄여서 묻습니다. 이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해갖고요. 다음 달에 지금 실행으로 옮겨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예, 맞춰주죠. 예. 요게 이제 세 번째 리포커스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자료 제공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또 한 달 동안에 리포커스한 것을 또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와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자료들이 혹시 필요하십니까? 이제 이걸 여쭤봅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교회의 어떤 아까 가정 목장에 훈련을 목자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한번 알아본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리포커스 할 때 물어보죠. 목사님 혹시 어떤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걸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가니까 포커스 맞춰주고요. 아이디어가 없으면은요, 예, 그러면은, 이제, 코치가, 이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이때 얘기합니다. 캐나다에 우리 폴미 목사님이, 가정목장 사역의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폴미 목사님을 한번 연락해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예, 이렇게 해서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 소스 해주고요. 또 설교 같으면은 우리 김영정 목사님이 설교학 전공하고 아주 탁월하신데, 오스트에 연락하시라고 김영희 목사님에게 한번 이렇게 소스에 대해서, 리소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라고. 이렇게 코치가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리소스를 연결해 드리고 자료 제공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번째 자료 제공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코칭 모임을 랩업 하면서 이제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코칭 하시면서 혹시 어떤 면에서 유익하셨냐고 예, 여쭤보죠. 그리고는 우리가 코칭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냐고 솔직한 대답을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같이 코칭 모임이 1년 동안에 유익한 모임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1대1 코칭 3단계에서 팔로우 코칭은요. 바로 밥 로그의 5R 예, 요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빠지지 말고 차례대로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4단계입니다. 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면은요. 내년 8월 달에 9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8월 달에 목회자 건강 재진단을 합니다. 우리 고드라이브 코칭을 통해서 다시 진단하면은 이렇게 1년과 2년 그 사이 변화의 차이점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목사님이 어떤 면에서 발전했고 또 어떤 면에서 더 이렇게 임프루브 해야 될지 이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 코칭 준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팔로우 코칭을 이제 준비할 때 이제 만나기 전에 항상 준비해야 될 그 폼이 여러분 가이드북에 부록 22페이지에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밥 로건의 5R 프로세싱 이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쭉 해놓고요. 거기에다가 질문할 수 있는 예를 조그만 글씨로 다 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코칭하기 전에 요걸 내놓고요. 그분의 코치의 몫이기를 내놓고 이번 달에 특히 살펴보기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뭘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메모를 다 준비해 놓으십시오. 예,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걸 하나하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코치들도
똑같이 준비를 합니다. 예, 똑같이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줌을 하면 우리 팔로우 코칭 대화 준비하는 거 다 작성했죠. 우리 내놓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 단계씩 우리가 해 나가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 맺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나가면은 쉽게 같이 이렇게 진행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칭이 다 끝나고 나면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가이드북에 그 뒤에 보면 1대1 팔로우 코칭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면에서 내가 코칭하면서 내 자신이 어떠했는가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음에 코칭할 때 내가 이걸 또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자신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코치 목사님들의 자기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코치들도 시니어 코치를 통해서 코치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코칭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코칭이 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이번에 코치 아까 우리 목사님 설명하기 전에 인턴 코치가 있고 로컬 코치가 있고 시니어 코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들이 시니어 코치와 이제 코치를 통해서 몇 명씩 코칭을 받게끔, 예. 그래서 코치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걸로 일단, 가이드북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코치하고, 시니어 코치하고 만나면은요, 이제 그냥 만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코치들도 자기 성장을 위해서 목실기를 만듭니다. 목실기를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 고드라이브 코칭에서 사용하는 예수님의 성장 모델 EOE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입니다. 예, 지적인 영역, 그다음에 신체적인 영역, 그다음에 영적인 영역, 그다음에 사회적인 영역. 예, 그리고 사회적인 면이죠. 이 4가지 영역 속에서 내가 코치로서 내 삶에 어떻게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하게 나가겠다. 뭐 지적인 영역 같으면은요, 어떤 그 분야의 책을 한 달에 몇 권씩 내가 읽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영역은 내가 건강 유지를 위해서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에서 내가 기도 생활 혹은 성경 연구 생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생활하겠다. 이제 이렇게 정하고 3개월마다 시니어 코칭을 통해서 코치를 통해서 코칭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코칭 스킬도 배울 뿐만 아니라 코치가 자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코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길러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 강의는 오늘 이렇게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빨리 끝냈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 타코마 가서 또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예.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뭐 급히 저 혼자 얘기를 다 해서, 예. 예, 지금까지 명강해 주신 우리 김병두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